시점 또는 작용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우리 벡터 AB라고 얘기할 겁니다. 벡터 AB 또는 AB 벡터로 표현하는데 벡터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벡터 AB, 이 벡터의 값은 방향과 크기 값을 갖습니다. 여기는 길이의 값을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AB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입니다. 방향은 그림을 그리면 방향 자체는 알 수 있는 거잖아. 어느 쪽인지. 방향과 크기의 값을 가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크기만 가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값은 스칼라 값이겠네요? 벡터의 크기니까?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이렇게 표현한 건 벡터고요. 이건 스칼라 값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크기만 표현합니다. 길이가 3이면 3, 5면 5. 이런 건 크기 값만 얘기하는 건 스칼라 값이고요. 절대값이 없는 녀석의 값은 벡터 값입니다. 벡터는 출발하는 점이 시점, 도착하는 점이 종점입니다. 이 얘기 해야 되겠구나. 어떤 벡터를 한 문자로 표현한 거 있죠?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벡터를 땡겨와서 벡터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벡터는 평행이동에서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시점과 종점 좌표를 동시에 평행이동해서 출발하는 점의 좌표를 시점으로 원점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백날 머릿속 안 들어오겠죠? 물리 배워서 괜찮아요? CD 벡터라고 칭합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의 값을 CD 벡터로 칭하겠습니다. 이 벡터하고 방향도 똑같고 길이도 크기도 똑같은 벡터를 이렇게 옮긴 벡터를 OA 벡터라고 한다면 CD 벡터하고 OA 벡터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이 벡터를 원점에 출발하는 벡터로 만들었네요. 원점에 출발하는 벡터면은 만약에 종점의 좌표의 값이 3,1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점의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녀석의 값은 벡터는 종점의 좌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때 원점에 출발하는 벡터로 묘사했을 때 이거를 CD라는 벡터의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평행이동에서 원점에 출발하는 벡터로 만들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 종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얘기하세요. O가 시점, A가 종점, A가 시점, B가 종점, B가 시점, C가 종점. 애들이 멍청할까봐 저런 것까지 문제를 만든다고? 자,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은 벡터의 크기고 이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크기의 값을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 벡터의 단위 벡터는 여기서 길이가 1인 벡터, 이 벡터를 AB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얘기할 겁니다. 0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벡터를 0벡터라고 얘기합니다. 표기는 이렇게 표기할 건데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0벡터는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0벡터는 0이라는 숫자 위에 벡터를 씁니다. 0벡터의 값은 보통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의 값이 0벡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가 0인 벡터, A점에 출발해서 A로 도착하는 벡터, B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 벡터, 이런 것들이 0벡터입니다. 0벡터는 크기의 값은 0인데 방향 자체는 생각하지 않는 벡터입니다. 그럼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벡터는 실은 스칼라 값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걸 실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0벡터는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단위 벡터라는 것 때문에 좀 설명 좀 합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3,4로 가는 벡터 있다고 쳐봅시다. 종점의 좌표의 값이 3,4가 종점의 좌표입니다. 원점에서 A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OA 벡터, A 벡터, 3,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벡터입니다. 원점에서 3,4로 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 단위 벡터의 값은 이쪽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인가요? 그럼 그 벡터를 단위 벡터는 알파벳 2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든? 그 단위 벡터의 값은 이 점 좌표를 선생님이 B점이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 OB 벡터가 지금 이 벡터 OA 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우리 이렇게 숫자 순서상으로 표현한 걸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하거든?
X축 방향의 성분, Y축 방향의 성분이 3하고 4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누구냐고요? 네, 5분의 3, 5분의 4겠군요. 크기의 값을 전체 크기의 값 5기 때문에 크기의 값을 5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으로 가는 벡터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건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데 불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 있을 겁니다.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만약에 3,4라고 하는 벡터는 3칸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4칸 움직인 건가요? 그때 이 점 3,0으로 가는 벡터가 벡터 OA 벡터의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인가요? 이 녀석은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인가요? 그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녀석과 이렇게 표현한 녀석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1,0이라는 점을 향해서 가는 벡터를 지칭합니다.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0,1을 향해서 가는 벡터를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로 지칭합니다. 그럼 이 벡터 3,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 3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 4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단위 벡터는 항상 크기가 1인 벡터들만 단위 벡터입니다. 되신 거 맞죠? 문제가 똑같은 벡터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얘기인가? AB 벡터하고 CF 벡터하고 EO 벡터의 크기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AB 벡터는 크기가 몇이라고요? 1. CF 벡터는 크기가 몇이라고요? 2. EO 벡터는 크기가 몇일까요? 이 정육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 값 다 1인 거죠? EO 벡터도 크기는 1입니다. 그런데 다음 중에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단위 벡터인 걸 찾으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 크기가 1인 게 누구였지? 얘하고 얘였나? 다음에서 크기의 값 AC 벡터의 크기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AC의 길이 값이 몇이죠? 2인가요? 서로 같은 벡터는 평이동에서 크기가 똑같고 방해 같은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로 칭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의 값이나 이렇게 가는 벡터는 실은 오른쪽 2칸 위로 4칸 가는 벡터니까 서로 같은 벡터인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벡터하고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 벡터가 있습니다. 그런 벡터는 서로 역벡터라고 얘기합니다. AB 벡터라는 녀석과 BA 벡터의 값은 서로의 관계를 역벡터라고 얘기하고요. 역벡터는 부호를 바꿔서 표현할 겁니다. 다음에서 서로 같은 벡터의 값을 쫙 재보세요. 서로 같은 벡터의 값은 A 벡터랑 같은 벡터의 값은 오른쪽 2칸 위로 한 칸 벡터가 가는 벡터가 같은 벡터인가? A하고 D가 같은 벡터인가요? 그 다음에 E하고 H가 서로 같은 벡터인 것 같은데 오른쪽 3칸 밑으로 3칸 가니까요. 그렇게 서로 같은 벡터를 짝짓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역벡터의 값을 짝짓이라고 하는데 역벡터는 F하고 B가 역벡터인가? 오른쪽 3칸 밑으로 2칸, 왼쪽 3칸 위로 2칸이니까요. 다음에서 DF 벡터의 크기 값을 구합니다. 모든 변의 길이 값은 4짜리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다고. ABC는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라고 합니다. ABC가. 그럼 여기는 길이의 값 2란 얘기죠. 알고 싶은 건 DF 벡터에 대해서 크기가 알고 싶습니다. DF 벡터의 크기는 몇이죠? DF 벡터하고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DF하고 같은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입니다. 누구죠? 하나만 불러보세요. 네, B 벡터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또 네, 이 C의 값도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BD 벡터의 크기하고 BD 벡터하고 BD 벡터? 이 벡터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네, FE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가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AD?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B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갔습니다. 벡터의 더하기는 삼각형법과 평행사형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벡터의 합력이라는 녀석은 A에서 B로 가는 힘과 B에서 C로 가는 힘을 합치게 되면 서연아 네. A에서 B로 가는 힘하고 B에서 C로 가는 힘을 합치게 되면은 물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두 벡터의 합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A에서 C로 가는 벡터인가요? 네. 그럼 중간에 매개가 되는 알파벳을 소거하고 종점과 시점에 연결되는 문자를 소거하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건 쉽습니다. 이건 삼각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B 벡터하고 AD 벡터는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종점과 시점이 일치해서 B라는 알파벳을 소거해서 표현했는데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평행이동해가지고 삼각형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이용해서 우린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법을 사용해서도 합력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대각선으로서 벡터의 합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물리 시간이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줄 텐데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 싶다. 오른쪽 두 칸 밑으로 한 칸 가는 B벡터 하고요.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합력의 크기의 값은 그 대각선을 연결해서 그리기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두 벡터 합력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한 칸 가는 벡터하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한 칸 가는 벡터 연결한 다음에 삼각형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는 서연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벡터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하기는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숫자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연산기호만 가지고 순서만 바꿔 연산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배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달라졌는데 더하기만 있을 때는 분배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중요한 거 설명할 건데 자, 주어진 녀석의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C가 연결되고 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예요? 네, A에서 B로 가는 벡터입니다. 이 녀석의 값은 A, B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나요? 결국 누구냐? 이건 A, E 벡터인가요? 자, 중요한 건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의 뺄셈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거는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의 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벡터의 빼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서연아, 눈이 썩었다고 이년아. 쌤이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고 싶습니다. 그럼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벡터가 누구라고? C 벡터라고? 그러면 결국은 알파벳 A가 중복되네? C에서 A로 간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결국 누구라고요? CB 벡터라고요? 그러면 AB 벡터에서 AC 벡터의 값을 빼게 되면 결과가 C에서 B로 가는 벡터라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빼기를 한다면은 뒤에 있는 알파벳 종점들만 가지고 언급하면 되겠네. 순서를 바꿔 쓰는 거야? 앞뒤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대부분의 벡터의 문제는 하나의 벡터의 값을 두 개의 벡터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CB라고 하는 벡터의 값은 A에서 B로 가는 벡터 빼기 A에서 C로 가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런데 여기 있는 점이 P점 좌표가 있습니다. 여기 좌표가 원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PB나 PC의 값을 가지고 CB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나요? C에서 B로 가는 벡터는 C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면 돼요? CB 벡터의 값은 C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있는 CP 벡터의 값은 마이너스 PC라고 써도 돼요? 마찬가지로 OB 벡터하고 OC 벡터가 있을 때 C에서 B로 가는 벡터는 O에서 C로 간 다음에 C에서 B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CB 벡터의 값은 C에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B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지 되신 거 맞죠? C에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B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50벡터의 값을 바꿨으면 마이너스 50벡터 5B-5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알파벳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A라고 쓰든 B라고 쓰든 P라고 쓰든 O라고 쓰든 중요한 거는 어떤 임의의 벡터는 빼기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종점으로 가는 벡터에서 시점으로 가는 벡터를 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용되는 알파벳은 P라고 쓰든 P는 어디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P든 O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벡터의 값을 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현이 안 들었어. 무시해. 제일 중요한 거는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입니다.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입니다. 알파벳은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알파벳은 앞에 있는 알파벳은 바꿀 겁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런 건 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예제 문제에서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OA 벡터 원점에서 A점으로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A점으로 가는 벡터는 A 벡터, 원점에서 B로 가는 벡터는 B 벡터입니다. 처음에 AB 벡터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값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라고요. 앞에 있는 알파벳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O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인가요? 네. BC 벡터의 값을 구하랍니다. BC 벡터의 값은 종점으로 가는 벡터, OC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 O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OC 벡터의 값이 누구야? OA 벡터의 역벡터인가? 네. 그래서 OC 벡터의 값은 마이너스 A 벡터고 OB 벡터의 값은 B 벡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OA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OA 벡터의 값 A 벡터고 OD 벡터의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B 벡터인가요? 이 녀석의 값 A 벡터 플러스 B 벡터예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벡터의 값 아까 더하기 값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했습니다. 실수배 값은 벡터가 0벡터가 아니었을 때 0벡터 아니었을 때는 양수값을 곱했을 때 실수배 값은 이거하고 방향이 똑같고요. 길이만 실수배 돼서 길이만 달라질 겁니다. 실수배 0배를 하게 되면 0벡터가 됩니다. 원래는 0벡터가 아니었는데 실수배 0배를 하게 되면 어떤 벡터한테 0배한 녀석의 값은 반드시 0벡터라고 쓸 겁니다. 음수의 값을 곱하면 크기의 값은 절대값으로 달라지는 것 같고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겠죠? A 벡터하고 K A 벡터는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원래 0벡터였다면 몇 배라든지 간에 무조건 0벡터인가요? 곱하기는 실수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벡터끼리 곱하는 게 아닙니다. A 벡터한테 실수배 LB 하나 KB 하나 이건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먼저 실수배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벡터한테 곱해주나 각각 실수배를 벡터한테 따로따로 곱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 값하고 곱하기입니다. 실수배는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는 분배할 수 없습니다. A 벡터라는 녀석과 B 벡터 플러스 C 벡터의 값이 있다고 칩시다. 벡터는 곱하기라는 연산이 없습니다. 벡터는 더하기 빼기라는 연산만 있습니다. 벡터는 곱하기가 없습니다. 나누기도 없습니다. 이런 녀석은 곱하기로 표현한 녀석의 값은 우리가 외적이라고 부르고요. 점을 찍어서 표현한 녀석의 값은 내적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배울 겁니다. 아마 오늘 배울 것 같은데? 완전 연산이 다릅니다. 이 곱하기 아닙니다. 이런 거 분배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수배만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원래 둘 다 곱하기가 없었죠. 그게 이름이 내적과 외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곱하기랑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기호 둘 다. 벡터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B란 벡터하고 AD란 벡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고요. 필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CO 벡터가 필요합니다. CO 벡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AC 벡터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역벡터 AC의 역벡터의 절반인가요? 그러면 먼저 AC 벡터의 값이 누구라고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인가요?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이거라고요?
OB 벡터의 값이 필요합니다. OB 벡터의 값은 DC가 똑같을 때 DB 벡터가 필요하니? 네. OB가 DB의 절반인가요? DB 벡터가 누군데요? 저거 AD 여기에다 DB 벡터는 어떻게 쓰자고요? 마이너스 종점으로 가는 벡터 마이너스 시점으로 가는 벡터라고요? 이런 거 맞죠 지금? A 마이너스 B인가? 벡터 A 마이너스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입니다. 화살표 없다고 생각하고 산수할 겁니다. 쓸 때는 화살표 없는 거 쓰면 논술에서 다 감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3x라는 녀석의 값이 a 플러스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그래서 3으로 나눠줘가지고 x의 값은 3분의 1 a 마이너스 2b인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화살표 이렇게 달아주면 되거든?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수리논술 작성할 때는 싹 다 중간 과정에도 화살표 있어야 됩니다. 편의상 화살표 없다고 생각하고 연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화살표는 꼭 달아줘야 됩니다. 벡터의 평행.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때는 순수하게 실수배만 하면 되겠다. 양수인 실수배. 하지만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음수인 실수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벡터가 요만한 벡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벡터는 요만한 벡터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실수배 해주면 길이만 달라질 거 아니야. 다만 양수를 곱해주면 같은 방향을 가질 거고 음수를 곱하면 원래 벡터하고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벡터가 평행하다는 개념 자체가 직선은 일치라고 하는 개념과 평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야. 직선과 직선은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게 직선 일치잖아요.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만나지 않고 이런 게 평행이잖아. 벡터는 평행이동해서 크기하고 방향만 똑같으면 다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벡터는 서로 이렇게 돼 있는 일치한 녀석도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이렇게 되는 벡터가 서로 일치한다고 한다면 일치한 벡터 자체가 일치하는 두 개 중 하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차피 다 같은 벡터들이잖아. 그렇다면 벡터들은 평행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하면서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평행한 겁니다. 한 벡터를 옮겨가지고 서로 평행하게끔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벡터의 값이 눈으로 봤을 때는 실수하게 되면은 원래 벡터의 값을 실수해서 늘어나기만 하면은 이런 관계는 일치하는 거지 평행하다고 보기 힘들잖아. 하지만 벡터는 이것들을 평행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면 실은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영배하면 영벡터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벡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수할 때 영배는 하지 않을 겁니다. K값이 양수값이면 방향이 같은 벡터고요. K가 음수값이면 방향이 다른 벡터입니다. 벡터가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실수배로 처리할 겁니다. A 플러스 B 루트의 값이 빵이면은 AB가 유리수였을 때 AB의 값은 누구죠? AB는 둘 다 빵인가요? A 플러스 B 루트의 값이랑 C 플러스 D 루트의 값이 똑같고 A, B, C, D의 값이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한다면 A하고 C의 값은 똑같고 B, D의 값은 똑같나요?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MN의 값은 실수입니다. A 벡터는 0벡터 아니고 B 벡터가 0벡터 아닙니다. 근데 실수배에서 더한 녀석의 값이 0벡터 나온다고 한다면 실수배의 값은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서로 똑같은 벡터가 되려면은 A 앞에 있는 거, B 앞에 있는 거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다음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항등식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실수배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고 또 빵이었으면 좋겠고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MN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벡터가 서로 똑같을 조건입니다. 벡터의 평행으로 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벡터의 평행은 수리논술에서도 꽤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 문제인데 연산이 좀 불편하게끔 만들고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안 배운 애들은 풀 수가 없지만 당신들은 이제 배우니까 수리논술에서 기합할 때 벡터의 평행한 수리논술 문제 만났을 때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벡터하고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면 평행한 벡터의 값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습니다. 실수배는 A한테 붙이든 B한테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K는 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P라는 벡터하고 P라는 벡터의 값을 알고 있는데 지금 평행하다고 얘기한 건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서로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인가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했을 때 M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A 플러스 P 벡터라는 녀석과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의 값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을 겁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주면은 앞에 녀석의 값은 3A 벡터 마이너스 MB 벡터인가요? 뒤 녀석의 값은 K 곱하기 몇이야?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1 플러스 MB 벡터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요게 지금 실수관계이기 때문에 K 값이 누구라고요? 그렇다면 똑같다고 놓을 거는 이거 똑같다고 놓을 계획입니다. 마이너스 M의 값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M인가? 2분의 1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M값은 마이너스 3인 거죠?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요. 1차 방식만 풀면 됩니다. 이런 게 수능술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내용을 평행한 조건을 가지고 실수배 처리한다는 내용을 모르면 우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만 몇 가지 기회에서 배우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는 눈에 보이는 AB 벡터라는 녀석과 BC 벡터의 값은 서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직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벡터를 평이동하게 되면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관계는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건가요?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일치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평행한 벡터이기 때문에 두 관계는 실수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AB 벡터하고 AC 벡터에 대해서 실수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 AB하고 BC의 값도 실수관계에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직선에 있는 어떤 점들이 있으면 그 점들과 점들 사이의 벡터들은 서로 무조건 실수관계에 있습니다. 절대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직선의 방식 위에 있다고 세 점 잡혀 있다고 놓거나 기울기가 똑같다고 풀지 않습니다. 벡터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는 그 벡터들 사이의 관계들은 무조건 실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OB, OC의 중점 좌표인 ABC라는 세 점의 좌표가 일직선 위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A점, B점, C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AB란 벡터와 BC 가지고 갈까? A, B,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세 점이 있으면 AB란 벡터하고 BC란 벡터는 서로 일직선상에 존재함으로 실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AB, BC 중에 미수 M값이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C인가? 그럼 C가 있는 녀석한테는 실수배 하면은 KM이라는 녀석이 생기기 때문에 난 실수배 값은 AB한테 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B 벡터의 값을 구하려고요. AB 벡터의 값이 누구라고요? 종점으로 하는 벡터 빼기 C점으로 하는 벡터라고요? 그 다음 BC 벡터의 값은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인가요? 이것만 연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녀석의 값은 OB에서 OA 뺐습니다. 2A 마이너스 2B인가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 OC에서 빼려고요. OC에서 뺐더니 M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인가? 그렇다면 똑같다고 놓으려고 합니다. 똑같다고 놓을 건데 뒤에 값 똑같다고 놓을까? K값이 누구라고요? K값 2라고요? K값 2이기 때문에 M값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아주 유치하죠? 이런 게 수능술 나오면 거저먹을 겁니다. 자, 이제 앞에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응용됩니다. 응용되는데 응용의 단계가 원래 기하라고 하는 걸로 니네가 수능을 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배우는 건 쉬워. 문제가 어려워. 기하는 수능으로 시험 보면 개망해. 문제가 상상을 초월해. 기본을 배운 다음에 3D 같은 걸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기하는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 미적분을 시험 보면 미적분은 공부하고 공식만 기억하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 풀려. 근데 기하는 수능 보러 가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나의 상상의 범주로 벗어난 걸 출제해서 3D 공간에 대한 해석력이 좋아야지만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일부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애들만 풀어. 우리가 3차원, 2차원도 못하는데 3차원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수리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하지만 수리논술에서 기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오히려 기하가 포함된 학교가 오히려 시험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당장 희겠죠, 이거는. 문제 요구한 건 다음 벡터의 크기 값을 6이라고 한다면 그때 정사각형 한 변 길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A 벡터의 값은 A에서 서연아? 아, 듣고 있어요? 이 벡터를 표현합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누구냐고요? 한 벡터로 만들려고요. BD야, DB야. 네.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니까요. 그럼 결국은 D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C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합력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3? 야, 이렇게 가는 힘하고 이렇게 가는 힘의 합력이 뭔데?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3은 어디서 창조했죠? 그냥 두 배로. 네. 그래서 A-B 플러스 C 벡터라는 것 자체가 한 녀석의 값은 A, C는 내비뒀고요. DB라는 녀석만 이리로 옮길까요? 그럼 두 개 합력의 값이면 이거야? 여기 길이가 6이라고요? 맞췄네? 한 배 길이가 3이네? 오, 어떻게 맞췄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세 개 벡터의 크기 값들만 다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배 길이 값 2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 플러스 B 벡터, 그리고 C 벡터가 있다고요? 이 세 벡터의 합력의 크기 값을 구하라고. 일단 합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BC 벡터하고 CD 벡터만 두 개 더하면 누구야? 이거 두 개만 더하면? 이게 BD인가? 이 두 벡터의 합력의 값은 BD 벡터입니다. 그럼 이 두 벡터의 합력의 값이 또 필요하네요. 이 두 벡터의 합력이 누군데요? 평행사변법이나 삼각형법에 의하면 합력의 크기는 BE 벡터인가요? 정육각형이라며. 한 변 길이 2라며. 그럼 대각선 BE의 길이는 몇이야? BE 길이가 몇이냐고요? 4죠? 여기 정삼각형 6개 그릴 수 있죠? 안에다가. 다음 녀석으로 갔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 C 벡터가 있습니다. 이 세 벡터의 합력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세 벡터의 합력이 필요한데, 시점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합력을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 점 하나 찍을까? 점 하나 찍으면은 내가 B 벡터하고 C 벡터의 합력의 크기는 이렇게 하는 벡터인가요? 평행사변법으로?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만 더하는 거잖아. 가운데 크기가 몇이라고요? 0이겠네요?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마이너스 C 벡터가 있다고요? 그럼 A 벡터와 B 벡터 합력의 크기의 합력은 요건가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력입니다. 그럼 얘를 평행이동합시다.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두 개 합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FC 벡터인가요? 그 크기의 값은? 이제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방금 했던 걸 토대로 조금 어려운 거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지금 8하고 5가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고요. 네 변의 중점 좌표를 찍었습니다. 중점 H가 어디야? DA. BD 사이가 또 이것도 중점이라고? DA도 중점이라고? F? 얘네들 4개가 다 중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점을 찍었고요. 선분 CF. 아이고, 전현이 언제까지 눈 감고 있으려나. 선분 CF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아니, 선분 CF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값은 2란 얘기인가? 그럼 원이 하나 있고요.
필요한 건 EG 벡터하고 HP 벡터에 대해서 합력의 크기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EG 벡터는 완전히 고정된 벡터 아니야? 방향과 크기가 완전히 확정된 벡터죠. 근데 H에서 P로 가는 벡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H에서 P로 가는 벡터는 P점 좌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벡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방향도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나는 지금 이 두 벡터의 합력의 크기의 값이 필요합니다. P점이 달라질 때마다 HP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벡터가 말성입니다. 너 왜 P가 G로 바뀌니? HP 벡터가 지금 말성입니다. 길이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고정된 벡터 값이랑 변하는 벡터로 얘를 구분지어야 됩니다.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알파벳 뭐라고 할까? A, B, C, D, F, G G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좌표를 G라고 했습니다. 그럼 H에서 P로 가는 벡터는 내가 이렇게 쪼개려고요. G가 있어요? A, B, C, D, F, G, H, I. I는 없죠? H에서 I로 간 다음에 I에서 P로 가는 벡터를 표현하려고요. HP라는 벡터가 H에서 I로 가는 벡터와 I에서 P로 가는 벡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HI는 벡터는 H점 고정되어 있고 I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HI는 딱 방향과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럼 달라진 녀석이니까 뭐만 달라지냐면 IP 벡터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말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H에서 I로 가는 녀석과 H에서 I로 가는 녀석과 E에서 G로 가는 벡터는 내가 그 벡터의 합력을 구할 수 있나?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거의 합력의 값이 필요한데요. EG 벡터 플러스 HI 벡터 플러스 IP 벡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합력의 값을 구할 수 있냐고요. 왜 못 구하지? HI를 평행이동하면 안 되나? H점의 좌표를 G로 옮길까? H를 G로 옮기면 I점 좌표 옮겼으면 좋겠는데 H를 위로 4칸 옮긴 거냐? 그럼 I를 위로 4칸 옮기면 DF의 중점으로 돼? H, I, J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GJ 벡터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EG 벡터 플러스 HI 값을 GJ 벡터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럼 결국 IP는 매번 움직이는 벡터지만 이 벡터의 값은 합력이 누구라고요? EJ 벡터인가요? 그럼 결국은 이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E에서 J로 가는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E에서 J로 가는 벡터는 크기가 누군지 아니? 오른쪽으로 가는 게 4칸이, 5칸인가? 위로는 몇 칸 가는데? 오른쪽 5칸 떨어져 있고 위로 2칸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중점이었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몇이냐고요? 5칸, 2칸이니까. 루트 29짜리의 이 벡터는? 그런데 IP 벡터의 값은 얘가 P점인지 얘가 P점인지 얘가 P점인지 얘가 P점인지 모릅니다. 원위에는 모든 점이 다 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IP란 벡터 중에 IP라고 하는 저 벡터가 어떻게 돼야지 합력의 크기의 값은 최대가 될까? 라고? 그치, 평행하면 되지. 왜냐면 EJ라는 벡터가 EJ라는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IP 벡터라는 녀석의 값이 IP 벡터라는 녀석의 값이 평행이동해서 일로 온다면 합력의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 하지만 IP 벡터의 값을 일로 붙이면 합력의 크기의 값은 요만큼이 돼. 왜 된 거 맞나요? 근데 IP라는 벡터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길이는 무조건 몇이야?
IP 벡터는 어디 있든지 간에 길이가 몇이라고요? 2죠? 그 2만큼을 덧대 붙인 녀석의 값이 합력 중에는 최대값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레드 친구 맞나요? 그래서 합력의 최대값은 요게 최대값입니다. 중요한 건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을 경유하는 벡터로 변형해야 됩니다. 도형 중에 원이 나옵니다. 한 점은 고정되는 점이고 한 점은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의 점이면 이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매번 바뀝니다. 중요한 건 중심좌표로 경유하는 벡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고정되게 되고 하나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P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는 중심으로 가는 벡터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차 방식 풀면 되니까 4번은 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원소 이 집합의 원소인 것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C벡터는 AB 벡터한테 실수배한 녀석을 합력을 갖다 구하라고 하거든. A벡터하고 B벡터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 P벡터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다. M에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A벡터의 M의 값이 만약에 플러스 값이고 N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MA벡터 플러스 NB벡터의 값은 A벡터의 방향을 바꾼 벡터, A벡터는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는 건가? 이것만 길이가 달라지는 건가? A벡터의 길이만 달라질 수 있고요. B벡터에다 음수의 값을 곱했으니까 B벡터의 음수를 곱한 녀석의 값은 이쪽 방향인가? 이쪽 방향이고 길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의 값으로서 결정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보려니까 너무 어렵지 않냐? 선생님, 이거 나올 수 있는 P 나올 수 있어, 없어? 도대체 길이가 얼만큼씩 변하면 MN의 값이 어떤 길이면 이런 녀석이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하기가 엄청 어렵잖아. 그렇다면 분력으로 쪼개면 쉬워지지 않을까? A벡터의 값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는 건가요? B벡터의 값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녀석의 값을 AB가 있었지. 이렇게 가는 녀석의 값을 X벡터, 이렇게 가는 녀석의 값을 Y벡터로 지정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A벡터의 값은 A벡터 누구냐고요? X하고 Y 합력인가요? B벡터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하고 마이너스 Y인가 밑으로 갔으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P벡터부터 분수가 합니다. P라고 하는 벡터의 값은 누구라고요?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간 벡터가 P벡터인가요? 자, 이제 빨라지겠네요. Q벡터의 값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럼 빨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빨리빨리 하라고, 이씨! 마이너스 3x 플러스 y예요? 그 다음에 r, p, q, r, s. s는 누구예요? t의 값은 누구예요? 자, 이런 녀석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섞어서 이런 걸 만들려고요?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C벡터입니다. N배라고 합니다. 이건가요? 그 중에 1, 2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 아니야, 지금?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MN 갖고 해서 음수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아까처럼 했다고 한다면 이거 길이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길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으로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상상하는 거 오래 걸려. 그래서 수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 겁니다.
1가 되는 동안 m값이 누구야? 두 개 더했습니다. m값이 누구냐고요? m값이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 두 개 곱한 녀석 음수 맞아요? 그렇다면 피해 값은 나올 수 있는 값이겠네요. 두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 2하고 마이너스입니다. 두 개 더했습니다. 하나 영을 n값은 0인가요? 그럼 모순입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마이너스 3하고 1입니다. 두 개 더했습니다. m값이 마이너스 1인가? n값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입니다. 더했더니 m값은 마이너스 3? n값은 마이너스 1? 이것도 모순이네요. 마지막 녀석 되겠죠 뭐. 하나만 있는 거 없잖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풀 때 분력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분력으로. 분력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수치화된 자료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편해지고요.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좀만 숙달되면 그냥 대충 눈으로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지 마시고 수식화 시킬 겁니다.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면 mn값을 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방식 푸세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C벡터가 있고요. 벡터 A 플러스 B벡터가 있는데 A 플러스 B하고 평행한 녀석을 찾으라고? 이거랑 평행한 거? 얘가 누군데? 그냥 벡터 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5 벡터 얘는 누구예요? 2, 4, 아니 얘는 누구냐? 마이너스 이랑 풀 다음 중에 평행한 게 누구야? 니디? 니디? 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나다는 왜 안 돼요? 니디는 되는데 나다는 왜 안 되냐고. 발음이 아니 느드는 안 돼요, 느드. 자, A 벡터, B 벡터가 있습니다. OC, OD, OE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CD가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인가? CD 중에서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을 찾으라고? 좀 귀찮네, 이거는. 어떻게 하자고? 직선 AB라고 직선 AB 위에 점인지를 평가하려는데 CD가 어떻게 하자고? 둘을 지금 평행하는 건 아니고 일단 AB 벡터가 누구예요? 벡터 A AB 벡터가 마이너스. 누구냐고요? 종점으로 하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하는 벡터인가요? 얘랑 평행한 녀석의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누구 중에? 얘하고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직선 AB 위에 존재하는 점이겠네요? AC 구했습니다. 한 박자 쉬지 말고 빨리빨리 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A 종점으로 한 벡터 빼기 시점으로 한 벡터인가요? 자, AD는 누구예요? 3, 아니 3, A가 누구예요? 4, 4 실수 관계가 맞나? 실수에 맞아요? 얘는 안 되나요? 그래서 D점과 E점만 직선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봤고요. 거기다 이제 살짝만 변형된 것들 보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가 있고요. C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OA 길이는 2, OB 길이의 값도 2, 직각이 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때 A, B, C 벡터 합력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A 벡터와 B 벡터의 합력은 D점을 찍었을 때 요게 OA하고 OB의 합력인가요? 그럼 여기는 C 벡터의 2배 한 벡터인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결국 3C벡터의 크기인가요? C벡터의 크기가 몇인데요? 아, C벡터의 크기가 루트 2인가? 그 크기의 값은 3루트예요? 크기는 바로 크기. 다음으로 갔습니다. A 벡터의 값을 B 벡터하고 C 벡터로 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A 벡터를 A를 B하고 C를 가지고 표현하라고? 아이씨, 뭐지? 반지름 길이의 값은 안 나왔네? 반지름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 풀 때 곡선과 직선이 혼용되어 있는 벡터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A, B하고 C의 관계 중에 알고 있는 관계가 뭐가 있어요? A, B, C의 관계 중에 알고 있는 관계. 각을 C까지. 일단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길이가 다 똑같나요?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는 A 벡터와 B 벡터의 합력과 C 벡터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의 합력이 이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C 벡터하고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합력, A, B의 합력은 평행하네? 그럼 실수 관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벡터한테, C 벡터한테 몇 배 한 녀석의 값이 A 벡터, B 벡터 합력인데? 몇 배 해야 되냐고. 루트 2배 하면 되죠?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인 거 아시죠? 중심은 90도. 모르지 않습니다. 1한테 루트 2배 해준 녀석의 값이 저거죠? 근데 이 녀석의 값 어떻게 하라고요? A는 하고 정리하라고요? 우리가 좀 바보인 줄 아네, 이것들이. 졸라 쉽네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에서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반지기가 일자리가 되는 원에 서로 다른 세 점 좌표가 원 위에 있습니다. 옳은 걸 구하세요. BAC라는 각이 90도라고 한다면 이 벡터의 크기의 값은 2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어떤 벡터 구하라는 얘기야? 누구냐고 누구. 네, CB 종점을 하는 벡터 빼기 시점을 하는 벡터니까요. 난 CB 벡터가 궁금합니다. 지정해야 되니까. 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위에 BAC가 90도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BC가 지름이어야 돼? 여기가 원주가 90도였으면 좋겠으니까 여긴 지름입니다. 반지름 1이었어. 네, 반지름 1이니까 지름 길이가 2니까 이건 참인가요? 두 번째, AB하고 AC 합력과 AC하고 AB의 이 차로 표현한 벡터의 값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ABC는 지금 임의의 점 아니야? ABC의 값은 그냥 무작정 찍은 임의의 점입니다. 방금 기억은 끝났습니다. 아무 점을 찍었을 때도 이 녀석의 값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 뒤에 있는 벡터는 누구라고 지금? CB 벡터라고 뒤에 거는? 그럼 만약에 A점, B점, C점 있다고 한다면 CB 벡터의 값은 이 벡터인가? 근데 AB 벡터하고 AC 벡터 합력은 누구야? 저기.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합력은 이거예요? 네. 두 벡터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는 건 확실하네. 이건 안 같은 거겠네. 이 두 벡터의 크기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만약에 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명제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지. 항상 같지 않아야지만 참인 거지. 그럼 지금 검토할 거는 대충 그려가지고 이게 똑같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같은 게 있는 게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합력이랑 똑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있을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떨 때 똑같을 수 있을까? 아까 그렸던 직각 같은. 직각삼각형이면은 합력의 값이랑 똑같을 수 있을까?
둘 다 지름에서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인생. 여기가 지금 BCA라고 한다면 AB하고 AC 합력은 이쪽 지름이에요? 근데 BC, CB 벡터의 값 이쪽 지름이에요? 아, 직각삼각형으로 됐을 때는 두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크기가? 그러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건 틀린 명제인가요? 세 번째, 정삼각형이었을 때 AB하고 AC 합력의 크기의 값은 2루트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반증 길이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맞나? 아무리 생각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 사기꾼. 대충 생각했지 네가 뭐 언제 아무리까지 생각했어요. 대충 여러 번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정삼각형입니다.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합력이면 여긴가요? 그러면은 이 점 좌표 H라고 한다면 AB하고 AC 합력이 누구야? AH의 두 배인가요? 한 변의 반지름 길이 값은 1이라며. 반지름 1이었을 때 한 변 길이가 몇인데요? 한 변이 루트 3인가? 확실해? 맞잖아요.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이거네.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4보니까 두 배니까. 한 변이 루트 3이에요? 높이의 값이 몇이야? 높이의 값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거 크기가 2분의 3에 2배 했으니까 틀렸나요? 오른쪽 그림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력으로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24개 합동인 정삼각형들이 있습니다. 24개 중에서 점의 좌표 4개 찍혀 있습니다. OQ 벡터에 대해서 묻습니다. OQ라는 벡터, OQ라는 벡터, OQ라는 벡터가 얘가 OQ 벡터인가요? OQ 벡터에서 OP 벡터와 OP 벡터와 OR 벡터의 실수배한 것들의 합력으로 표현한다면 MN값이 누군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고요? 이렇게 분력으로 쪼개는 게 낫다고요? 쌤이 여기 녀석의 값을 A 벡터, 여기 녀석의 값을 B 벡터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 A, B라고 칭한다면 먼저 OQ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OQ는 누구죠? OQ를 A, B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서 Q로 가면 되죠. OQ랑 이건 똑같을걸요? 맞아요? 마이너스 2 벡터 플러스 4B 벡터니? 그 다음 녀석은 OP 벡터의 값을 표현하려고요. OP도 똑같습니다. 왼쪽 두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이건가요? OR 벡터는 누구야? 그래서 누구냐고요?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요. 이거 가지고 대충 연립하세요. 앞에 녀석의 값이 n배, n배. 연립 방식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2, 2n 플러스 n의 값은 4. 연립 방식 못 풀겠는데 어떡하지? 못해. 13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일직선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점이 뻔한 거네요. 누구를 실수한 게 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AB 벡터하고 누구를 실수한 게 있다고 할 거냐고. 뭐 A씨든 B씨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AB하고 BC라고 하겠습니다. 실수의 관계인 거죠, 이제. M도 있고
n도 있어? 아, 귀찮게. AB 벡터 구하고 있습니다. AB 벡터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거예요? 다음 녀석의 값은 BC입니다. BC가 누구예요? 50 빼기 5이니까요? 그럼 실수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이구야. 문자가 3개야? 문자 3개인데 답이 나오나? 정수 mn의 값이 2-m 곱하기 k가 1? 근데 k라고 하는 마이너스 k의 값이 m-1? 그럼 부정방정식 풀란 얘기인가? 2-m 곱하기 1-n의 값이 1 나오는 정수 mn을 구하라고? 그럼 방법은 n-2 곱하기 n-1의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 그때 m 값이 누구야? 3이? 근데 이때는 1하고 빵이라고? 근데 빵이 있으면 돼? 안 돼? 0벡터가 되면 안 된다고요? 0벡터 없는 거 아니야? n이 빵이어도? 아니 n만 빵이어도 0벡터 없잖아. 0벡터 없어. A, B 중에. 아, A랑 B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했냐? 근데 만약에 3하고 2가 되면 3, 2, 3, 2 서로 같은 벡터고 종점 좌표는 똑같겠네? 있게 이걸 버리라고? 1빵을 대입했을 때는 서로 같은 게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쉬운 거 끝났어. 아, 이것도 쉬운데 어떡하지? 뭐 레벨 3가 이렇게 쉬워 또 갑자기? 다음 중에서 P 벡터의 크기 값이 필요합니다. 가계 크기 좋습니다. 선분기도 좋습니다. 직각삼각형이구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C점, B점, A점입니다. AB 길이 값은 2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필요한 녀석의 값은 P, B 벡터와 PC 벡터의 합력의 크기가 0벡터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는 역벡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B점과 C점에 대해서 서로가 역벡터 관계에 있으면서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점 좌표의 값은 BC의 중점이면 되는 거야? P점 좌표는 중점입니다. 그때 P에서 A까지 크기가 필요합니다. 어이씨. 중점이가 45도.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전에서 45도.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예요? 아니, 네, 여기는 루트 3인가요? 여기 전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누구예요? 그치. 크기의 값을 제곱하시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리논술 문제 풀 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기하를 하는 건데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도형이 나와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원. 근데 서로 막 변하는 벡터야. 그러면 고정된 벡터하고 변하는 벡터의 합력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원이 나오면은 그 녀석은 중심으로 연결하는 거고 중심을 경유하는 벡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다 쉬워. 지금 벡터는 A점 좌표는 두 개가 교점 좌표, 접점 좌표 A점인 것 같아. P점 좌표는 여기 위에 점인 것 같고. 그럼 이 벡터는 길이도 방향도 맨날 변하는 벡터야. 얘도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Q점인가 봐. 그럼 얘도 크기하고 방향이 맨날 달라져. 그럼 먼저 할 일은 두 원의 중심부터 찍어야 돼. 두 원의 중심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1이 됐어. 그러면 A에서 이 중심으로 한 벡터, A에서 이 중심으로 한 벡터는 고정된 벡터야. 이 날개, P점 좌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벡터는 이거 두 개 합력이죠. P점 좌표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값은 Q점이 움직일 때마다 얘만 달라져. 이 두 개의 벡터는 고정돼 있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 점 좌표의 값을 B, 이 점 좌표의 값을 C라고 한다면 AP, AQ라는 벡터 자체가 AB 플러스 BP? 그 다음에 AC 플러스 CQ인가요? 이 벡터의 합력의 크기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정된 벡터는 AB와 AC 합력이 고정된 벡터입니다. 양쪽의 끝에 B에 달려있는 벡터와 C에 달려있는 벡터만 이것만 변하는 벡터입니다. 고정된 벡터의 크기는 일단 구하려고요. 이 벡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B라는 벡터의 값이 중심점 좌표를 이렇게 찍었을 때 정삼각형인가? 반지름 1이었을 때 정삼각형 높이니까 루트 3이겠네? 이쪽 벡터의 크기의 값 루트 3일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이쪽에도 정삼각형 그리려고요. 여기도 정삼각형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3, 여기가 직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하니까? 이건 정삼각형 높이니까? 그럼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 길이는 몇이야? 아, 반지름 1이라고. 여기 루트 3이었어요? 여기 그럼 크기가 몇이야, 이거는? 그럼 루트 3짜리하고 루트 7짜리 벡터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두 벡터 합력 구하라며. 합력이면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녀석이 합력이야? 합력의 값이면은 요게 지금 평행사변이라며. 이쪽 대각선에 중점을 지나겠지.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지금 합력인데 합력은 못 구해. 이 점이 어딘지 그 애매하니까. 합력의 절반은 구할 수 있어. 이런 거 맞아요? 합력의 절반이 루트 3하고 1. 그럼 여기는 2. 그 합력은 4. 이 합력의 크기의 값은 4인 건 알아. 그런데 나의 바램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벡터에 합력은 4인지는 알겠고 합력도 알고 방향 자체는 알아. 근데 두 개 더 붙었잖아, 지금. 크기가 일자리가 매번 달라지잖아, 지금. 여기도 크기 일자리가 매번 달라지잖아. 얘네들 중에 뭘 선택해가지고 갖다 붙여야지 이 녀석의 값이 합력의 크기가 최대겠어. 이 방향과 같은 벡터로 크게 일자리 붙이는 게 최대겠지? 그러니까 일자리만 두 개 추가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크게 6이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방금 설명한 것 때문에 니는 나중에 문제 겁나 잘 풀 수 있어. 기하 벡터 문제에서 경유하는 벡터 매우 중요하거든? 항상 중심을 경유하는 벡터 만들기만 하면 돼. 안 배운 새끼들은 못해.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쉬워져, 이제 기하 문제가. 까먹을 거야. 경유한 벡터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 어디를 경유한다고 할까요? 원의 중심이라고. 원의 중심.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내부에 P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꼭지점 좌표가 ABCD라고 그냥 칭했습니다. P점은 눈에 보이나요? ABCD는 눈에 보이나요?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르는 녀석은 C점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모든 벡터가 C점이 P입니다. P는 안쪽에 어딘가에 있지만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어딘지 정확히 존재가 어딘지를 모르면 그건 절대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점을 시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A점 좌표를 시점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 A를 시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누구야? PA 벡터를 A가 시점인 벡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AP 역벡터로 만들면 되겠네요. 두 번째, PB는 뭐라고 할 건데?
쌤이 아까 벡터는 빼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종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으로 가는 벡터로 쓸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벡터는. 그 다음 PC는 종점 C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 P로 가는 벡터로 바꿨습니다. PD의 값은 종점 D로 가는 벡터 빼기 시점 P로 가는 벡터로 바꿨습니다. C는 AC로 바꿨습니다. 된 거 맞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AP가 몇 개야? 4개 AP는 이항하겠습니다. AC도 이항하려고요. 그러면은 AB 더하기 AD 더하기 EAC냐? AB하고 AD 합력이 뭐야? AB하고 AD 합력이. 그럼 좌변값은 누구라고? 요게 3AC야? 3AC가 4AP라고? 여기가 지금 요 벡터의 종점이죠. 4AP라고? 나는 AC라는 벡터에 4분의 3만 있으면 돼? 그게 AP예요? AC 벡터에 4분의 3만큼 4등분해가지고 4분의 3인 요점 좌표가 P점이네. 근데 질문에 답하래요. 야, P점 좌표 어딘 줄 알아? PB하고 PD를 더한 녀석의 값은 20P니? 라고 묻습니다. 답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P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P에서 D로 가는 벡터를 합하면 20P냐고 묻습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P가 지금 여기가 3대1 내분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PB 벡터하고 PD 벡터가 합력의 값을 표현하기가 좀 그지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여기 4등분하고 여기 4등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PB라는 녀석의 값은 내가 이렇게 가는 녀석 한 칸짜리를 A 벡터, 여기 4등분 했을 때 한 칸짜리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PB 벡터의 값이 뭐야? 마이너스 3. 이게 PB야? PD 벡터가 뭐야? 이건가요?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건가요? 우변값은 CP가 필요하다면 CP. CP의 값이 뭐야, CP가? CP의 값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예요? 실수에 2배 하자고요? 눈으로 보기 까다로운 것들은 분력으로 X축방향, Y축방향 따로따로 해석할 겁니다. 여기가 참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한 번요. 두 번째는 참이었어요? AP 벡터 자체가 AC의 4분의 3이었어요? 세 번째 삼각형 ADP가 필요합니다. 삼각형 ADP라는 녀석의 값이 넓이가 3이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8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의 값을 4A, 여기를 4B라고 놓겠습니다. 높이의 값은 3A인가? 그럼 이 넓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안 곱하나? 6AB인가요? 얘가 3이라면 전체 넓이의 값은 16AB? 나 이 산수 못하는데? AB의 값은 2분의 1? 셋다 참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했냐면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 점이 시점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점을 시점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임의의 벡터의 값이 있으면 그 녀석은 항상 종점하는 벡터 빼기 시점하는 벡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시점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시점 눈에 보이는 A로 통일했습니다. 끝났어. 기하는 여기까지.